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저녁 시간 다가왔네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천만쌤과 재미있는 시간 한번 보내보도록 합시다. 오늘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들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오르게 올랐는데요. 시원하게 오르지 못했어요. 본주가 좀 빠지네요. 보니까 오를 듯 하면 빠지고 그렇습니다. 좀 답답해요. 그에 반해서 하이닉스는 신나게 오르던데 삼성이 불기둥 때리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볼게요. 그 중간에 좀 오를 때 좀 신나게 슈팅할 때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빨리 탈출하세요. 탈출하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탈출할 땐 탈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 수도 있으니까. 현재 지금 삼성전자는 TSMC가 5곳 늘릴 때 삼성은 겨우 한 곳을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파운드리 사업에서 그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그 확대가 장기적으로 이제 경쟁력 요소로 꼽히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TSMC가 약 1년 동안 5곳의 파트너사를 늘리는 사이에 삼성은 겨우 한 곳을 늘리는데 그쳤다. 겨우 한 곳을 늘리는데 그쳤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메모리와 달리 그 IP하고 그 EDA,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든든한 우구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죠. 특히 최근에 보니까 전체 분야를 아우르는 첨단 패키징 생태계가 현재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 점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적으로 이 생태계 지원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대만하고 한국의 격차가 작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 26조 원 정도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을 해서 유망 팹립스들하고 이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이제 강조를 했죠. 하지만 대만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대한민국의 생태계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랑 그 TSMC의 파운드리 파트너사 그 개수를 분석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에요. 그 111개사에서 올해는 6월에 112개사로 한 개 정도 늘었네요. 한 개 정도 늘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IP는 50에서 51개, VDP 가상 설계 파트너가 20개에서 21개로 하나씩 늘었고요.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는 9개에서 8개로 오히려 하나 줄었습니다. EDA하고 클라우드 파트너사는 각각 23개, 9개로 1년 전과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TSMC 파운드리 파트너사는 지난해 8월 90곳에서 올해 6월에는 95곳으로 5곳 늘었다고 합니다. IP가 37개에서 39개, 클라우드는 6개에서 7개, 그리고 DCP는 25개에서 27개 등 세 분야에서 증가를 했고 EDA하고 VCA는 각각 14개, 8개로 동일하다네요. 이렇게 파운드리 회사는 팹리스로부터 주문을 의뢰받아요. 칩을 위탁 생산한답니다. 위탁 생산하게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각 사업 단계를 도와줄 여러 파트너사들의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죠. 칩의 설계 블록을 제공하는 설계 자산이죠. IP, 이 IP 기업과 그 칩의 설계를 위한 그 소프트웨어 EDA 이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영역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업, 칩의 설계랑 그 제작 사이에서 이를 매개하고 돕는 디자인 파트 쪽의 기업이 있죠. 이들과의 파트너십 전체를 아울러서 파운드리 생태계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에서는 디자인 하우스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DSP하고 VDP라고 하죠. DSP는 팹리스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요. 파운드리 주문을 맡길 그 팹리스 고객사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거나 팹리스 기업이 설계한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에 맞게 디자인하는 등 꽤나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그럼 VDP는 그 디자인하우스 기능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곳인데 삼성전자가 지시한 특정 프로젝트만을 담당을 한다고 하네요. 일종의 삼성 파운드리의 아웃소싱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TSMC에게는 그 DCP하고 VCA가 디자인하우스 분야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전체 생태계 내에서 그 파트너사 개수로 보니까 삼성전자가 112개예요. TSMC 95개. 삼성전자가 한 발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삼성전자가 확보한 IP 개수는 5,000개 내외고 TSMC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다. 그렇게 봅니다. 삼성전자의 그 디자인하우스 파트너사가 주로 국내에 몰려있는 것도 약점이라고 하네요. 이 디자인하우스는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넓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요 국가에 골고루 분포해 있는 게 좋대요. 그래서 올 1분기 기준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61.7%입니다. 독보적이고 삼성전자는 11%로 2위를 차지하는데 격차가 50%포인트 넘는다 하죠. 첨단 패키징 부분에서 TSMC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TSMC는 자체 패키징 기술을 표준화하기 위한 그 3D 패브릭 얼라이언스를 두고 있는데 이 파트너사가 지난해 8월 16개에서 올해 6월에는 23개사로 대폭 늘었어요. 이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이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여러 개의 칩을 쌓거나 묶는 패키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생태계를 공고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지난해 첨단 패키징 협의체죠. MDI, 그 멀티 다이 인테그레이션 얼라이언스를 출범을 했는데요. 기존의 그 파운드리 파트너사에도 더해서 이 메모리랑 패키지 기판, 테스트 분야의 그 협력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달 기준 공식 사이트에 보니까 삼성 MDI 얼라이언스는 총 18개 파트너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18개. 지난해 이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신규 파트너사 확보 등 업데이트된 소식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달 초에 미국 세너지에서 열린 삼성 세이프 포럼에서 MDI 얼라이언스가 첫 워크숍을 가진 만큼 향후 생태계 확장 여지는 충분해요. 내달 7일 국내에서 열리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하고 이 세이프 포럼에도 여러 파트너사들이 함께 할 예정인데 MDI 얼라이언스 확대 현황이 공개될 거라는 그런 기대도 있다는 거죠. 삼성은 파운드리 메모리 그리고 어드밴스 패키지 그런 사업을 장점을 모두 살린 통합 AI 턴키 서비스로 이 고객사 요구에 대응한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MDI 얼라이언스하고 함께 2.5차원, 3차원 그런 이종 집적 패키지를 그런 기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네요. 또한 최근에 2나노 등 그 초미세 공정으로 협력을 넓히고 있어요. 최근에 알파 웨이브 세미는 삼성전자랑 그 전략적인 파트너십 그 확대를 발표하면서 5나노, 4나노, 2나노 등 그 초미세 공정 반도체에 필요한 IP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삼성은 2나노 공정에서 TSMC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기술 등을 공개하면서 이 초미세 공정 그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여튼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좀 더 지켜봅시다.